자, 오늘도 지난 시간하고 이제 연결해서 지금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까지 이제 진행해 온 것들을 이해하고 있을지 그게 이제 선생님은 계속 이제 궁금하다 이 말이죠. 더더군다나 윤리와 명리의 어떤 상관관계. 제명을 그대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뭐 펴고 그리고 나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윤리적 삶이라고 하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명예에서 주어져 있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것들을 망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실패하게 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종류의 욕망과 욕구,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바란다는 거죠. 그 바라는 것들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내가 원했던 어떤 길을 가지 못하는 이런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이제 명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존재라든지 이걸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제 명리 쪽에서 다루는 철학적 존재의 최고봉, 그게 이제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이 곧 음양이다. 그리고 태극 음양으로부터 음양에서 다시 오행으로. 근데 이 음양이라고 하는 속성은 어찌한다 했습니까? 오행으로 바뀌어서도 똑같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각각의 미치는 영향력으로서 지구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는 새로운 또 다른 토기가 이제 형성됨으로써 실제로 12지지 12가지 글자로 나타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지구가 태양과 태양이 은하수와 기타 등등 여러 어떤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실제로 여기에는 그래서 뭐냐면 점성의 동양에서 이전부터 다루어왔던 28수라고 부르는 28개의 주요한 별자리들이 또한 이 지구의 별들의 어떤 에너지가 또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저런 별들이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태양보다도 더 크고 항성들, 비록 멀리 있을 따름이지만은 어떤 물리학적 어떤 작업으로 친다면 훨씬 더 강한데, 그와 같은 것들이 주고받는 많은 것들을 다 이제 검토하고, 옛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천문역법으로 다 추정하고 추측하고 또 계산해서 적용을 시켰는지, 그건 정말로 어려운데 그게 바로 영리라고 하는 겁니다. 역의 원리. 지구의 어떤 사물들이 만사만물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글자화해서 펴나 보니까 여기에 이제 납감납음이라든지 많은 이제 역학에서 사용하는 주역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주역의 역학에서 사용하는 원리들이 개입되어서, 그래서 그 원리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죠? 역학이라든지 주역을 공부한다든지 한다면 더 중요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것들은 원리적인 세계가 되고, 이 어떤 간지술로 나타난 것은 그런 원리들을 토대로 해서 응용하는 어떤 응용학문에 속합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아야 될까 아이가. 그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가지는 원리나 원칙은 하나입니다. 힘들 때 힘든 거 옵니다. 그럼 피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힘들 때는 힘들 때대로, 또는 잘 나갈 때 옵니다. 반드시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대로 어떤 일정한 뭐라 해야 될까요? 올바름이 여기에서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최대한 쓸데없는 액션을 줄이면서 이제 동양에서 예로부터 이야기했던 도를 닦는 거죠. 도 닦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거 어려운 시기니까 여러분 혹시 연예인들 재충전의 시간에 샀나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좀 쉬면서 그리고 공부도 좀 하고, 더 여기서 이제 공부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인수 이야기 잠시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을 길러내는 최고의 기운의 요소는 인수다, 인수.
그 인수가 뭐냐? 공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부에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공부도 있을 것이고, 이제 동양에서 이야기한다면 수도, 수료, 응? 수양,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간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비로소 사주팔자 명리라고 하는 어떤 이 명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세계가 열리는데 이 명리에 주어져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명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정한 거라. 여러분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어느 한날 한시 나보고 세상에 나가라고 그랬죠. 내 나가는 그 시간에 시간의 법칙이다. 모든 것을 이 명리가 알려준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네가 어릴 때 청년에 또는 중년, 장년에, 노년에 가서 사주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노년, 말년이 좋아야 된다 그럽니다. 말년이. 젊어서 아무리 좋아봐야 말년에 힘들면은 무엇에 쓰겠노? 나중에 늙어서 후회만 할 텐데.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 젊어서 하는 고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젊은 고생 그래 사서도 한다. 더 나은 후년, 말년에 편안한 저 석양이 지는 아름다움, 언젠가는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한참 남았죠. 가야 될 게 구구장창, 구만리장청 같이 남아있는. 그래, 그에 반해서 이제 인생의 황혼, 이제 거의 끝이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작용할까요?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도 그 양반이 젊어서 당했을 때, 젊어서 느낌, 나이 들어서, 또는 중년, 장년, 애들 키울 때, 내가 성장할 때,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차차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욕망과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매칭하면서 잘 매치해야 되겠죠. 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 슬퍼할 것도, 그렇다고 미친 듯이 기뻐할 것도 없는 인생. 좀 뭐랄까, 감정의 기복보다는 좀 더 현명함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간지술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옛사람들이 따져보니까 맞더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했던 명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뭐 있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만세력을 통해서 생년월일시를 간지로 바꾼다. 생년월일시를 간지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지로 바꾸는데, 아하, 오늘은 특히 오늘 우리 친구 한 명이 보내왔어요. 우리 친구 한 명이 보내와서 오늘 이제 우리 친구 사주를 뽑아서 이제 설명을 해볼 예정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거, 날짜나 그 다음에 생년월일시를 하는데 뭐 중요하다 했습니까? 달을 결정할 때는 이 절입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요거 이야기했고, 그리고 혹시 자시에 걸려 있는 사람은 야자시라고 부르는 거, 밤 24시 땡땡입니다. 24시 땡, 00시 땡땡하고 똑같죠? 이 야자시와 정자시의 어떤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글자를 뽑고 나면 어떻다 했습니까? 지지에 소위 지장간이라고 부르는, 다른 말로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월율분야 장간용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장간이 있었다. 그러고 나면은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기억에 실제로 이건 명리를 해석하는 데는 내가 신약한지 신강한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내가 만약에 간목인데 이 간목이 1, 2, 3월에 나면은 어떻습니까? 요게 봄이다 이 말이에요. 봄에 나타나면 이 간목이 힘이 세지는 거죠. 힘이 세지는 거. 그렇지 않고 이게 만약에 가을에 났다, 봄에 나면 힘이 세지는데 가을에 나타났다 그러면 힘이 도리어 가라앉는다 이 말이죠. 왜? 나무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낙엽 휘날리면서 에너지가 빠지는 시기니까. 이런 것들에서
신약과 신강은 뭐냐면 내 일간과 관련된 어떤 나를 일간을 길러주는 인수겠죠. 길러주는 것과 비견급제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신강함이 되고, 그 다음에 식상이라든지 재관은 내한테서 에너지를 빼나가는 거라. 안 그러면은 내 에너지를 충격을 하거나 내 에너지를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상과 재관의 경우에는 내가 도리어 힘이 약해지는 상태. 그래서 신약한 것이 됩니다. 그럼 신약한 것과 신강한 것, 사주의 기본 원리는 어떤 경우에도 일정한 사주의 글자들이 제일 핵심은 중화를 이루고 있느냐 이겁니다. 중화. 또는 조화입니다. 조화. 조화롭게 앉아 있느냐. 중화나 조화의 법칙을 따라서 중화와 조화를 이루어 놓은 사주팔자는 이제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선생의 어떤 기본 개념으로는 하늘이 했는데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다만 내가 받은 명과 내가 잘 그 삶을 이해를 해서 그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내 본분에 내 분수에 맞게 움직이면 적절함이 될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쓸데없는 다른 것들을 노리거나 바라거나 하게 되면 좀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왜? 하늘이 하신 일에 틀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동양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하늘과 인간의 어떤 상관관계, 천인상합의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이야기로 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놔놓고 자리나 돈만 추구를 한다. 되겠습니까? 곤란하다 이 말. 그런 법이 없다.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데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무지하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 발탁이 못 되거나 또는 세상에 쓰임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세상이 내 뜻과 아직 안 맞으니까 어째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또 닦으면서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내가 사람의 도리, 사람의 길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지로부터 받은 에너지와 기운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냐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거라. 그런데 내가 어떤 욕심이나 욕망, 욕구를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것이 좋은 쪽으로만 가지면 모르는데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기운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운의 변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가 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간에도 합이 일어나고 지지로도 합이 일어나지요. 한번 봤죠? 갑기합토, 을경합금, 무게합화, 이런 것들입니다. 지지로는 삼합, 신자진 삼합, 해묘미 삼합, 사유축 삼합, 금으로 바뀌고, 그리고 육합도 있다 그랬죠. 지지 두 글자가 서로 나타났을 때 서로 대개 합이 일어나는 경우는 음양의 상호조화입니다. 음양의 상호조화. 그러니까 오행으로서는 그걸 하는데 음양이 서로 반대가 되면은 내가 성격이 좀 다른 여인과 또는 남성과 연애할 수 있고 부부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합이 일어나니까. 음양의 차이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물론 그러다 보면은 같은 친구들끼리는 동합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운을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는 서로 어울리기가 좋지요. 친구들끼리. 같이 놀기가 좋다 이 말. 그런 여러 가지 기운의 성격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실제로 기운의 성격에 따라서 오늘은 지금 여기 형충파에 적어놨죠. 요걸 지금 하게 될 텐데 우리 친구 사주를 뽑아 가지고 한번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잠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운성이라고 하는 게 했죠. 12달 동안에 여러분 일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그 태어난 달의 에너지 형태는, 성격은, 강약은,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이제 12운성. 그래서 여기는 뭐, 제일 첫 번째, 포태양생, 절태양생이라고도 하고, 포태양생, 욕관모강, 쇠병사묘라고 하는 12개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6, 7. 이 사주의 꽃이라 그랬죠, 사주의 꽃. 사주의 꽃. 요거는 6, 7의 어떤 십신의 원리는 오행의 상생상극을 따른다면, 오행의 상생상극. 상생상극을 따르는데 상생상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36페이지, 37페이지 쪽으로 아마 이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상모라고 하는 걸 모독한다는 겁니다. 극을 하는데 서로 상극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냐? 내가 분명히 금에 약한 목기라. 간목이라고. 그런데 목기가 내 사주에 너댓 개 이상 포진하고 있어. 그러면 금 하나 가지고 이 나무 서너 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며. 그럼 도리어 목이 쇠를 극하는, 역으로 모독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질과 양의 차이에서, 질로는 목화 토금수가 있는데 양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이 강약이 달라지는 겁니다. 강약이 달라져서, 그래서 이 이제 상모 이런 걸로 치면 여러분들 어쩌노? 방금 이야기했던 화극금 하지요. 근데 금은 한가득인데 성냥 라이터를 들고 가가지고 그 금 놓기에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도리어 내 손만 타고 도리어 다친다. 도리어 똑같이 수극화 하는데 물은 종진물 들고 왔는데 불은 지금 산불이 나가 있다고 되겠습니까? 뿌리는 동안에 도리어 H2O 뿌리면 분할 때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날라. 이런 형태입니다. 힘의 에너지의 상호 대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에너지. 그리고 또 상생지혜라고 하는 거는 생을 하는 것도 적절해야지 너무 살려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기르는데 그걸 길러내는데도 적절해야 되지, 무조건 밀어주면은 도리어 그 자식을 베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수기가 와서 날 또 길러내려고 한다. 뭐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만 아는 독불장군이 되거나 이상한 종류의 성격을 가진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무 하나 있는데 물이 홍수가 났어. 그 나무가 살겠습니까?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나무가 있어서 목생화합니다. 목생화하는데 이제 제우 성냥불 하나 이제 부싯돌로 이제 제우 불 붙이는데 그 쉘이 장작 갖다가 번져보면 목기로 목생화하지만은 어찌 되겠습니까? 도리어 작살난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상생지혜가 되고, 제복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세 가지 경우, 간지로서 한 3개 정도가 같이 이렇게 맞서 있을 때,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제복의 현상입니다. 그게 금극목을 하려는데 화가 하나 있어. 그럼 화가 뭐라 하겠습니까? 목은 화의 어머니가 되지요. 금을 보고 화가 성질을 냅니다. 너 임마 우리 엄마 괴롭힐래? 이런 기도 아니야. 이게 기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런 삼권 분립의 원칙이 바로 이 제복의 어쩌합니까? 행정, 사법, 입법 똑같이 소처의 세발과 같이 이것들이 서로 맞서 있으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아까 내가 썼던 조화나 중화를 일으키게 되면은 좋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어떤 원리들이 됩니다. 우리 이제 간지수를 하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하기로 했던 친구, 자 1998년 5월 26일 우리 같이 수업 듣는 친구예요. 선생님한테 지금 메일이 날라와서. 그리고 양력 08시 15분에 태어났다. 여학생이다. 여학생. 이제
찾아보니까 음력 5월 1일로 되어 있더라. 자, 이 경우에 어떻다 했습니까? 만세력을 찾아서 이 생년월일시의 팔자를 우선 뽑아야 된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만세력을 펴서 생년월일시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친구 이제 사주를 이제 뽑으니까 만세력을 가지고 여러분 98년 찾으니까 무인년 나와 있고, 그죠? 무인년. 음력 5월 1일인데 양력으로는 5월 26일. 5월달 절입일을 보니까 5월 6일 날 입하가 들었습니다. 5월 6일 날. 그죠? 5월 6일에서 현재 입하 이후에 입하가 든 4월에 해당되고, 내나 거기 만세력에서 5월달 찾으니까 정사월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5월 26일을 찾으니까 음력으로는 5월 1일 날 태어나고 계유에 해당되네요. 계유에. 그리고는 08시 15분 진시지요. 진시. 에? 자축 인묘 진사 할 때 묘진에서 07시에서 09시까지인데 우리 부산에서는 뭐 대략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동경표준시를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 이제 이래가지고 12운성을 찾으니까 어떻게 욕, 태, 병, 양 뭐 일어났습니다. 개수에서 이는 목욕이고 개수에서 사는 태고, 이제 유는 병이요. 이거는 뭐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1월 달에는 이제 수기가 이제 씻고 잠들라 그러는가 뭐 나설라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고, 또 사가 되면은 잉태하고, 개수가 도리어 잉태하고, 유가 되면은 뭐 병이 되고 뭐 길러지는 개수의 성격이 이런 달에 있어서 이런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불러일으키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그래서 12운성까지. 그럼 이제 기운이 여러분 표를 보면은 소위 태, 양, 생, 그리고 뭐 저기 걸록이라든지 장생 이런 것들은 힘이 세지는 것을 의미하고, 힘이 세지는 것. 뒤에 쇠병, 사묘, 그리고 절 이런 것들은 힘이 빠져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힘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 뭐라 했습니까? 남은 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친구에서 육친십신을 찾아라 그랬죠. 개수에서 무토, 토극수하죠. 나를 극하는 것인데 음양이 다른 것은 이것은 정관이라 한다. 정관이라 한다. 정관이라 한다. 개수에서 임목은 나가 생하는 것, 수가 생목, 목을 생하는데 음양이 서로 다르니까 상관이라 한다. 상관. 그 다음에
개수가 정화. 내가 이기는 거지요. 내가 이기는 것인데 음량이 같은 것. 내가 극하는 것인데 음량이 같은 것은 이것을 편제라 한다. 편제.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기는데 문제는 이것도 똑같이 편제가 될 건데 작용을 뭘로? 이제 십신에서는, 육신 십신에서는 작용하는 이것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화는 여기서 이제 정제로 바뀌는 거라. 정제. 요 정제와 편제로 바뀐 것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개수가 유금에 대해서는 나를 생하는 거지요. 나를 생하는데 금생수, 나를 생하는데 음량이 같은 것은 편인이라 한다. 편인이라 하고. 자, 이제 개수가 화기 옆에 하는데 음량이 다르지요. 수극화 하는데 음량이 다르니까 이것은 정제라 한다. 정제라 하고, 다시 수극 하는데 토극수 하지요. 토극수 하는데 나를 이기는데 이놈은 정관이라 한다. 이제 우리 친구 이제 요렇게 이제 정관, 정인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오늘 사실 형충 파일을 해준다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찍어야 될 시간이 이게 지금 애매해가지고 요거 연이어서 요 동영상은 이걸로서 마무리 짓고 우리 친구 계속해서 2편을 진행해 가도록 합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면 곧바로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